손흥민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14억 중국인들은 진정 초조한 분위기입니다. 중국 대표팀은 졸전 끝에 태국과 비겼고 비록 조 2위지만 마지막 한국전 결과에 따라 탈락할 수 있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중국 언론들은 한국의 손흥민만 주목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많은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홈에서 태국과 비기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진출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6일 열린 2차 예선 5차전에서 중국은 보기 힘든 졸전 끝에 태국과 1에서 1로 비겼습니다. 중국은 결정적 기회를 모두 날렸고 전반 20분에 먼저 실점하며 힘든 경기를 펼쳤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경기 수준이 너무 낮아 분석하기도 애매하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템포가 느렸고 태국이 왼쪽으로 공을 넘기면 중국 선수들이 대처를 못했습니다. 중국 선수들은 뒤로 물러나기보다는 바짝 붙어서 공이 앞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압박해야 했습니다. 수비 기본을 지키지 않아 위험 지역으로 공이 들어왔습니다. 크로스를 허용해서는 안 되었고 이 선에서 선수를 그냥 두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후반 34분 동점골을 넣어 1에서 1로 비겼습니다. 문전 세트피스 상황에서 혼전 끝에 골대 안으로 공을 밀어넣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중국 축구팬들은 태국을 이겼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중국 매체 신화닷컴은 태국을 홈에서 잡아야 했는데 중국이 스스로 쓰레기통으로 기어들어갔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후반 50분경 장면이 14억 중국인의 분노를 샀다고 말했습니다. 태국 수비수의 핸들링 반칙으로 PK가 선언되자 관중들은 역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PK 키커 페르난지뉴가 공을 너무 높이 차버려 실축했습니다. 이를 본 전 세계 축구팬들은 중국 축구의 절망을 비웃었습니다. 중국 대표팀 페르난지뉴의 실축 장면은 전 세계 축구팬들을 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페르난지뉴는 중국이 전력 강화를 위해 올해 귀화시킨 브라질 출신 선수입니다. 현재 최강희 감독이 이끄는 산동 타이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수호닷컴은 귀화 선수 페르난지뉴도 중국 축구의 쇠퇴를 막을 수 없었다. 그는 페널티킥을 놓쳐 후회했다. 실축한 이유는 너무 부드러운 잔디 때문이라며 변명을 했습니다. 이에 중국 팬들로부터 변명 그만하라 는 냉소를 들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많은 중국 축구팬들은 30년간 중국 축구팬으로 살아왔는데 이런 장면은 처음이라며 한탄했습니다. 중국으로 귀화한 선수를 대표팀에 발탁해도 기존 선수들과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후반 34분 동점골을 넣어 1에서 1로 비겼지만 더 이상 득점하지 못해 승점을 나눴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2차 예선 조별리그 2위지만 태국과 격차가 승점 차이에 불과해 최종전 결과에 따라 3차 예선 진출 여부가 갈립니다. 중국은 그야말로 초조한 분위기입니다. 이날 무승부로 중국은 2승 2무 1패, 승점 8을 기록했습니다. 득점 9, 실점 8로 골득실 플러스 1을 기록하며 2위에 랭크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다수 매체들은 중국이 최종 예선 진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하며 손흥민이 이끄는 한국에게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빌어야 할 처지라고 자국 대표팀 수준을 비아냥거렸습니다. 만약 중국이 한국의 3점차 이상으로 진다면 그리고 태국이 싱가포르를 1점차 이상으로 이긴다면 중국은 태국과 승점이 동률이 되어 골득실에서 밀려 탈락이 확정됩니다. 중국 매체들은 한국이 아시안컵 4강에서 탈락했지만 싱가포르전에서 보여준 실력은 그 충격을 완전히 벗어나게 했다며 중국의 희망마저 날려버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어려운 원정 싱가포르전에서도 손흥민의 멀티골을 앞세워 골 퍼레이드를 벌였습니다. 손흥민은 후반 단독 돌파 끝에 오른발 슈팅으로 한국의 세 번째 골을 가져왔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상대가 라인을 높여 뒷공간이 많이 나자 주민규가 중앙에서 공을 받아 왼발로 손흥민에게 롱킥을 올렸다고 분석했습니다. 주민규는 오른발이 주발인데도 왼발로 정확한 롱패스를 올려 손흥민의 득점을 이끌어냈습니다. 주민규가 주발이 아닌 왼발로 정확한 롱패스를 했다는 것은 양발을 모두 잘 활용한다는 뜻입니다. 왼발로 패스를 해서 공이 터치라인을 벗어나지 않고 회전이 걸려 그라운드 안으로 흘렀습니다. 손흥민은 이 공을 몰고 대각선으로 진입해 상대 수비벽을 마주했고 오른발로 슈팅해 골을 기록했습니다. 멀티골도 거의 같은 패턴으로 득점해 많은 팬들로부터 똑같은 상황에서 2번 연속 당했다는 것은 손흥민의 뛰어난 슈팅 실력을 보여준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중국 다수 매체들은 한국과 중국의 수준 차이가 너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요르단에 질 때만 해도 중국이 한번 해볼만 했지만 싱가포르전 7골 퍼레이드를 지켜본 후에는 중국이 그 공격진을 절대 막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보닷컴은 중국은 한국 원정 15경기에 서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며 우려했지만 그래도 칠무다. 2번 붙으면 한 번은 비길 수 있다. 운이 좋으면 비길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이 한국에 마지막으로 골을 넣은 것이 2013년 동아시안컵이 마지막이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도 손흥민은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한국은 주축 해외파 선수들의 휴식을 위해 대거 로테이션을 가동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최정예 멤버를 총동원해 총력전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이 이길 확률은 0에 가깝다는 것이 많은 축구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중국 매체는 비기면 순위가 보장된다 는 다소 어이없는 희망을 내비치며 국내 축구 팬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다른 축구 전문가들도 지금의 문제는 손흥민이 이끄는 공격진이 아니다 라며 중국이 최소한 한 골은 넣어야 하지만 이마저도 절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한국이 싱가포르전에서 무실점을 기록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이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받았던 것은 공격이 아닌 수비진의 불안정함과 실수였는데 싱가포르전에서 이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김한수 감독은 김정호를 선발로 내세워 백라인을 안정시켰고 정우영도 벤치에서 투입해 수비진을 강화했습니다. 중국 매체는 1차전 때의 한국 수비진과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김한수 감독은 김정호를 선발로 내세워 백라인을 보호하면서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하도록 했고 정우영도 투입해 팀 전체의 밸런스를 맞추어 국내 많은 축구 전문가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수비형 미드필더의 역할에는 오랜 경험과 높은 수비 지능이 필요하며 상대 공격을 차단한 후에는 바로 역습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국 대표팀에서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는 정우영, 박영우, 박진석, 백승호 정도인데 그중 가장 안정감 있고 큰 대회 경험이 있는 선수는 정우영이라는 게 많은 팬들의 평가입니다. 중국 매체들은 한국이 싱가포르전에서 무실점 경기를 펼치자 물 만난 고기마냥 무서운 골 폭죽을 터뜨렸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그나마 희망을 걸었던 한국의 불안정한 수비가 해결되면서 14억 중국인의 꿈이 무산될 처지가 되었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